챕터 1.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은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거래는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선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예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는 예술이다라는 그의 말은 결국 거래 자체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폐쇄적인 사고 대신에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합니다. 즉, 그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둔다면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시도와 경험을 통한 학습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래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닌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입증됩니다. 이는 우리가 제품 기획이나 마케팅과 같은 분야를 맡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식별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테스트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도한 다양한 전략과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결정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저는 소비자로서 여러 온라인 샵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비즈니스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날마다 부딪히는 일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분해하고 각각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문제를 시각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각 요소를 메모에 적어가며 문제를 분리하여 하나하나 해결책을 모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원칙은 우리가 거래를 예술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사람과 사람 관계와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비단 비즈니스 연관된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대인관계에서나 직업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거래 방식, 즉 윤리 및 협상에서의 접근 방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고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트럼프의 거래 예술과 사업 원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된 결정을 내리며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든 것은 거래라는 예술 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법이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챕터 2.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강조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트럼프는 거래를 예술적인 행위로 인식하며 심미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말하는 거래의 예술이란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거래는 종종 냉정한 계산과 이익 추구로 여겨지기 쉽지만 트럼프는 거래에서의 느낌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거래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래 방법이 간단하고 직접적이라고 언급하며 항상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도박꾼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 진정한 도박꾼은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슬롯머신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며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거래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거래가 가져다주는 본질적인 흥미와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곧 인생의 재미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한 원칙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인생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돈이 아닌 경험과 성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더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성취감이 주는 즐거움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그가 거대한 거래를 통해 쌓아온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거래를 하면서 단순히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거래를 통해 인생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서의 거래관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를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심리적 만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거래관은 삶의 예술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에서 협상이나 결정 과정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그 자체로도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경험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거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거래관과 철학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넘어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래를 통한 성취감과 인생의 재미를 강하게 강조하며 결국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각자가 거래하는 모든 순간을 좀 더 뜻깊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챕터 3. 크게 생각하기의 중요성. 크게 생각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비즈니스와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원칙으로 여기는 요소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며 그가 보여준 방식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 크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이유. 트럼프는 크게 생각하라는 원칙을 통해 비즈니스 결정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더 큰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자연스럽게 규모를 작게 잡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칫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크게 생각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이를 이루기 위한 의지도 강해지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아버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지었고 그 경험을 통해 트럼프는 언제나 더 나은 지역과 더 뛰어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평범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개발과 주요 지역에 제법 거대한 호텔을 건설하는 등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트럼프의 비전. 트럼프는 큰 개발 단지와 상징적인 호텔 건설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전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리한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있어 비즈니스 세계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는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트럼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목표 성공에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목표를 크게 설정하면 그만큼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실행도 더 정교해지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도 더 풍부해지는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결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작게 시작하기보다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크게 생각하기의 중요성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게 하고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결정과 선택에서도 여움에 굴복하기보다는 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우뚝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크게 생각하기 원칙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챕터 4.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원칙. 1.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트럼프는 비즈니스 거래를 진행하면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최악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사례를 들자면 그는 뉴욕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에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시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침착하게 대처한 결과 그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선택의 폭을 넓혀라.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는 원칙은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미리 계획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바뀔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사업 초기 철도 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 건설 계획이 불발되자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 컨벤션 센터로 방향을 전환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가 유연하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안을 마련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종종 우리는 하나의 계획에 매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변화에 맞춰 다시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준비된 선택지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트럼프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라는 원칙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전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를 고민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준비된 마음가짐과 대안을 마련해 두었다면 그 상황을 더욱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의 원칙은 두려움에서 오는 소극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트럼프의 거래 원칙과 전략. 1. 주변과 소통하며 정보 수집하기. 트럼프는 거래를 추진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문회사를 통해 얻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유용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부동산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죠. 주변의 의견이나 경험을 통해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용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지 않으면 결국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간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렛대 활용과 전략적 접근. 또한 트럼프는 거래 추진을 위해 지렛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각 거래에서 어떤 요소를 최대한 이용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이나 상징적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세금 혜택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위치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라는 이름은 그의 부동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최상의 거래를 찾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3. 언론의 역할 및 활용. 트럼프는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언론에서 자주 화제가 되는 인물이 됨으로써 그의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고객의 흥미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보도조차도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보도는 위기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언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원칙.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품질 확보는 과도한 비용 지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자재를 사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의 과정으로 이어지므로 기본적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국 트럼프의 거래 원칙과 전략은 정보 수집에서부터 의사결정, 언론 활용, 품질 확보까지 팬데믹 전후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6. 시장 조사의 중요성과 방법. 1. 시장 조사의 필요성. 시장 조사는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조사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창업자가 새로 출시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측하고 싶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잠재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가격대, 디자인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장을 분석해 본다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발로 뛰는 조사.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기. 안전하게 정보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상업 지역에 가게를 열고 싶다면 그 지역 주민이나 사업주와 대화를 나누어 치안, 학교 환경, 상업적 편의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조사는 정확한 정보 수집의 기초가 됩니다. 자문회사의 조사 결과보다 본인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과 경험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조사 방법 활용하기. 시장 조사는 단순히 설문조사를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 전화 인터뷰, 포커스 그룹 토론 등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와 같은 서비스 평가. 질문은 고객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현장 조사하기. 때때로 단순한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드워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이나 시장의 동향을 관찰하는 것은 귀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매장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카테고리나 가격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어떤 제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정보 분석의 중요성.
정보를 수집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토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사업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결론. 시장을 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비즈니스의 모든 결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조사를 계획할 때는 발로 뛰는 조사, 즉 직접 경험하고 물어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도해보라고요. 그러면 더 나은 비즈니스 전략과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7. 거래에서의 지렛대와 입지의 중요성. 1. 거래에서의 지렛대 활용. 거래 시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해 지렛대란 특정 조건이나 정보로 상대방에게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스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 시민들이 꿈꾸는 상징적인 장소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렛대는 단순한 정보나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거래의 성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소는 사람들의 꿈과 맞닿아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지의 재구성. 입지는 비즈니스에서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타워는 뛰어난 입지를 가졌지만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음으로써 입지의 가치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넘어 브랜드의 힘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또한 좋은 입지를 가지더라도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위치라 하더라도 그곳의 가치를 치장하거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3. 전략의 중요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지보다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선의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위치에 있더라도 독특한 아이디어나 전략으로 고객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면 좋은 입지에서 거래하는 것만큼이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자주 분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마무리. 결국 거래의 성공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거래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렛대를 잘 활용하고 입지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리적 위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재구성하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실에서의 여러 예들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챕터 8. 언론 활용의 중요성. 1. 언론의 이익과 사업적 관점. 트럼프는 언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보도 자체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자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마저도 사업의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득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즉, 언론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사업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도라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건이 보도된 후 해당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변화를 보여주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열 수 있습니다. 톡창성과 대담함의 중요성. 효과적인 언론 활용을 위해서는 톡창적이고 대담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는 언론을 통한 노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톡창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고 그 결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죠. 이러한 노출은 브랜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대담한 광고 캠페인을 실행하거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톡창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때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허세와 기대감 구축하기. 언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허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허세는 단순히 가식적인 태도를 넘어 자신의 비즈니스 또는 개인 브랜드를 한층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강하게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기술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여 과장된 수치와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4. 언론 활용 전략의 한계. 물론 누군가가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단순한 허세가 되어버리면 소비자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는 신뢰도를 한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진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감을 주는 사례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공개하며 도전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닌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요약 정리. 결론적으로 언론은 단순한 정보의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톡창성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며 적절한 허세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언론을 자신의 사업에 맞는 전략으로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렛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챕터 9. 신념에 따른 저항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개인의 신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념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은 종종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저항이 가져오는 최선의 결과는 날로 증가하는 세상의 불공정함 앞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 신념의 저항.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저항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항은 때때로 의도치 않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항의 행동이 주는 상징적 의미. 저항이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저항의 행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나는 이런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선언은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에게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을 인물임을 각인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직원이 과도한 업무를 요구받았을 때 그 직원이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은 솔직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념을 전달합니다. 3.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는 저항. 저항은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들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관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가 지속된다면 저항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항의 과정이 가져다주는 내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저항의 필요성과 가치? 실제로 저항의 필요성은 여러 사회적 이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시민들이 인권과 평등을 위해 저항할 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저항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사회적 몫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념에 따른 저항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때때로 본래의 의도를 잃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저항이 만약 본래 의도와는 달리 파생적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결국 개인의 성숙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신념에 따른 저항은 단순한 저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기 방어의 표현이자 타인을 염두에 둔 행동이며 나아가 사회적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저항이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저항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항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신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으며 저항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가치의 뿌리입니다. 챕터 10. 최고의 상품 제작과 비용 절약의 원칙.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신뢰도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가 타워 건설 시 사용했듯이 최고의 자재와 기술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다는 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는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 품질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로 품질이 높아야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며 그 선택에 대한 기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가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용자 경험이 좋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특히 상품 기획의 원칙에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상품 기획자가 되어 본 결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품을 써보고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품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상품 기획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비 챙기기의 중요성. 비용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 관리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크되 비용은 적당히 하라는 원칙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으며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지출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투자금이 적어서 대박 상품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실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이나 운영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죠. 3. 사업의 재미와 유연성. 트럼프가 강조한 것처럼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업이란 단순히 숫자와 지출, 이익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때마다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SNS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거나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 제품 라인을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결론. 이상적 비즈니스 방정식. 결론적으로 최고의 상품을 제작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품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 관리와 품질 유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접근하며 시장 변화에 적응력 있게 대응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원칙들을 잘 조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끈기는 당신을 최고의 상품 제작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